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,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. 윤태곤의 판,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와, 국민의힘의 이 블랙홀 상황은 언제쯤이면 우리가 판에서 안 다룰 수 있을까요? 글쎄요. 뭐 이게 생각해보면은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6월이 안 좋을 건데,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네. 6월이 좀 안 좋을 건데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. 그럼 이제 광복절 뭐 이렇게 괜찮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7월을 허비했다 말씀드렸고, 그리고 8월로 넘어가가지고 광복절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해서 약간 안정되는가 했어요. 그런데 또 이제 가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폭탄 맞았지 않습니까? 네. 이제 8월 말 다 지났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이제 한 일주일여 있으면 또 추석 연휴예요. 맞습니다. 추석 연휴까지 정리가 될 거냐. 음흠. 그리고 섣부르게 정리를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처분 폭탄 맞았듯이 네. 또 이게 정리가 아닌 게 돼버릴 수가. 섣부른 정리는 정리가 아니다. 그렇죠.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뭐 제가 어느 방향이 딱 맞다라는 말씀은 잘 못 드리겠는데, 종기를 확 짜내야 되는, 좀 아프더라도 그런 식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게 뭐가 연고 바르려다가 네. 덧나고 연고 바르려다 덧나고 그런 느낌이에요. 와, 종기를 짜야 된다고 표현하시니까 확 와닿네요. 네. 종기는 짜야죠. 네. 종기는 짜내야 그 다음에 이게 그렇죠. 사라지는 거지. 이게 뭐 그냥 반창고 그 위에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. 네. 그리고 이게 그런 뭐 치료 혹시 수술 같은 게 좀 상처가 있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고통이 있더라도 네. 돼야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, 음. 뭐 지금 이제 대통령실 이야기도 좀 이따 하겠지만은 거기에 어떤 쇄신 작업 같은 거하고 당의 이런 작업이 뭐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미스매치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자, 좀 이야기가 지금 약간 원론적으로 네. 느껴지실 수도 있고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. 우선 지금 종기를 짜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.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종기를 짜내는 길이라고 보시는가? 예를 들어 어제 의원총회 결과는 최고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당원 당규 고쳐서 비대위로 가자로 결론이 났거든요. 하지만 앞에 안철수 의원 인터뷰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그거 안 된다. 네. 또 걸면 또 걸린다.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위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풀자 이러셨어요.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? 아니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인데, 뭐가 세상에서 이건 이제 정답이고 저건 오답이고 이런 건 잘 없죠. 예. 근데 제가 요즘 답답한 거는 자, 경론들이 일어나고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왜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하지 않는가? 토론 어제 막 한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뭐 추인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왜 막 이러느냐. 차라리 확 드러내고 세게 토론하고 표결을 해버린다든지. 어제 뭐 박수로 추인했다 지금 그런 뭐 거거든요. 그런 식의 것들. 근데 아까 안철수 의원 얘기 들어보면 비밀 투표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.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. 예, 그러니까 드러내는 게 지금 국민의힘은 좀 더 많이 드러냈으면 좋겠어요. 나는 이러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찬성하고 나는 이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찬성하고, 그게 이제 투명성, 공정성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네. 책임성하고도 그렇죠.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종기를 짜야 된다. 그러니까 네. 시원하게 어느 쪽이 맞다 그러다보다 시원하게 다 속 터놓고 얘기하고 그렇죠. 결론을 내자. 예. 그럼 지금의 이 의원총회 2번 열리고선 내린 결론은 좀 그렇게까지 시원하다고 보진 않으세요? 그렇죠. 뭐 소급 적용해서 이제 당헌을 개정해가지고 이게 뭐가 약간 거꾸로 되는 느낌인 거죠. 네. 그런 식으로 제도적인 이런 뭐 수술도 아니고 수정을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,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지금 윤태곤 실장님도 그렇고 저희 출연하시는 패널들이나 뭐 제가 다른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 봐도 80대 20으로 이런 의견들이 많으세요. 그러니까 네. 비대위를 다시 꾸려도 또 임시방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. 근데 그게 뭐 이준석 전 대표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호불호를 그렇죠. 떠나서 이런 전망이 많은데 또 불구하고 의원총회 결론은 그렇게 안 났잖아요. 거기에 윤심이 작용해서 그런 거다. 맞습니까? 알 수 없죠. 어제 알 수 없죠. 근데 윤심이란 게 무엇일까? 뭐
제가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뭐 어찌됐건 생각해 볼 때 이런 거는 있지 않겠어요. 뭔가 이 사태가 해결이 되고 좀 예. 리셋됐으면 좋겠다라는 예. 데 대한 거는 저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예. 리셋됐으면 됐. 근데 거기서 약간 다르겠죠. 뭐 내가 좀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. 이런 사람들이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리셋돼야 좋겠다라는데 공감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먼저 해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. 근데 그 리셋이라는 게 이런 또 수정해가지고 뭐 당헌 당규 수정해가지고 될 것인가. 그 앞에 이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거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? 예. 저도 뭐 법원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갈까 싶긴 했는데 약간 의외였던 거는 플랜 B가 전혀 없었다는 없었어요. 거. 정말 당황한 느낌이 찐 당황 느낌이었어요. 예. 국민의힘이. 그럼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다 예견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이 법원에서 이 정도를 이야기했으니까 당헌 당규를 이렇게 수정하면 그게 해결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네. 그거 되면 또 가처분 걸리면 또 똑같이 되돌이표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 되돌이표가 되면 어떻게 할래? 라고 할 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느냐. 플랜 A, B, C 뭐 다 열어놔야 되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. 그리고 그 당헌 당규 하면 된다라는 게 제가 보도만 봤을 때는 네. 그 유상범 의원 이 이제 법률적인 실무단장, 네. 제 정확한 직책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지 그렇다고 않습니까? 해요. 예. 그분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. 그럼 그분은 그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자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지만은 그분이 다 정치적인 책임을 질 것인가? 그건 아니죠. 그럼 나중에 우리는 그 유상범 의원이 말하는 거 듣고 그런 줄 알았다. 제가 1차 문제 때도요. 1차적으로 이제 비대위 꾸리고 할 때도 계속 그때 워딩들을 보면은 네. 이런 식이었어요. 이러이러한 보고를 받았다. 기각될 일이 없을 것이란 보고를 받았다. 그때부터 뭔가 약간 찜찜한 게 있더라고요. 보고받았다 그러면 왜 찜찜해요? 내가 판단했다가 아니잖아요. 누군가한테 지금 미루고 있구나. 나 이런 보고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더라. 아하. 또 평론가는 이런 걸 보시는구나. 그러니까 어떤 이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결단 내리고 이렇게 갑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예.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. 돼 있더라. 실무자의 보고를 죄다 받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.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. 그때부터 이거 이런 느낌이 드셨다. 실무자는 그런 걸 이제 보고하는 사람이고 보고를 받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네. 사람은 또 결정을 책임자.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.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 보면은 그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 이 즈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론을 좀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국 이 상황 수습할 때까지는 그냥 가는 걸로 정했는데 그럼 그냥 가고 수습한 다음에는 그만둔다라고 어제 확실히 선언을 한 거예요. 뭐 어떻게 정리가 된 거예요? 저 그거 참 이상한 게 제가 몇 달 전부터 기억하실 텐데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뭐 평가가 나쁘지 않은데 이분에 대해 가지고 짐이 너무 많다. 그 얘기 감당이 안 될 것 하셨어요. 같다라는 말씀 계속 많이 드렸었잖아요. 너무 많은 직책을 맡고 있다. 예.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정말 비상 상황이고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렇다면은 그 책임성과 권한이 강한 사람이 이거 틀어줘야 되는데 나 내일 모레 나갈 거다라는 그 책임성을 줄 수 있을 것이냐? 하도 나가라고 하니까 일단 약속은 해놔야 되는 상황으로 몰린 거 아니에요? 그리고요. 비상사태를 해결하고 네. 잘한다라고 네. 우리 한번 가정해보죠. 해보죠. 그럼 그 권성동 원내대표 정말 정치력을 발휘해서 잘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죠. 그럼 그분이 계속 해야죠. 그런 능력이 뛰어난 분이. 그러면 안 나가겠다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? 아니 저는 그게 말이 약간 안 맞다고 생각해요. 잘하면은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. 나는 지금은 잘 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나가겠다. 이건 말이 안 맞지 않아요? 잘 못하면은 그 책임을 지고 그때 물러나는 게 맞는 거지. 나는 잘 못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잘할 것이고 잘한 다음에 물러나겠다라는 건 그건 약간 잘할 때까지 하겠다 그거. 약간 그런 식인 거죠. 인디언 기우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돌아서 권성동이다. 네. 그럼 만약에 당헌 당규 개정해가지고 비대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? 네. 그럼 또 권성동 아니야?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게 되네요. 약간 그 느낌이 과거 박근혜 정부 때
총리를 바꾸려고 했는데 맞아요. 못 바뀌고 못 바뀌고 맞아요. 하니까 계속 계속 한 분이 갔어요. 계속 총리를 계속 갔죠. 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때도 보면은 그분이 뭐 아주 인격적으로나 그분에 크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계속 그분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게 맞아요. 문제였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렇죠.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그냥 책임지고 끊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. 지금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비평이세요. 예,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그럼 누가 할 건데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누가 해도 할 거예요. 그래요? 아니 장제원 의원이 강하게 힘을 실었잖아요. 아니 그만두면 누가 수습하느냐. 수습할 사람이 없다. 왜 없어요? 그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고 한데 누가 해도 하겠죠. 자 여기서 그럼 또 질문 예. 하나. 서병수 전국위 의장 이분이 이제 전국위 소집해가지고 당원 당규 바꾸려고 하면 이분이 해줘야 되는 분인데 네. 전국위 소집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주호영 원내대표 카드를 제시했어요.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내려와라. 그리고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를 맡아라. 그러면은 사퇴 수습 뭐 이렇게 전국위 의장으로 내가 소집하겠다고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권성동 내려오고 주호영 원내대표로 가자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그거는 주호영이라는 이름보다는 권성동이라는 이름에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. 권성동 원내대표 내려와라. 빠져야 된다. 아. 그럼 누가 있냐라고 하니까 주호영이라도 있지 않냐라는 식의 근데 이야기인 그것도 거죠. 조금 무게 국민들 중심은. 보기에는 조금 희한한 그림이긴 해. 아니 주호영 원내대표 뭐 좋은 의원 좋은 분이지만 비대위원장을 지금 직무정지 당하니까 그 원내대표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셔서 수습하셔라. 직함 바꿔서 계속 수습하셔라 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힘있게 추진하면은 좀 될 건데 그게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?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요 뭐 하루 이틀은 좀 잠잠한 상황인데 또 언제 뭔가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가 계속 윤핵관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서 봐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있는 거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다시 뺑뺑 돌아가 보면 이준석 대표한테 힘을 싣게 되는 거죠. 봐라 내 말 맞지 않냐.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. 그렇죠.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분이 이제 빠져준다면 이렇게 예. 팽팽하게 이렇게 밀고 당기다가 예. 싹 빠지면은 예. 이 미는 사람도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. 미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지죠. 그렇죠. 쭉쭉쭉 가다가. 예. 예. 그거를 못 하고 있네요. 예. 야,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들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는 건데 놓아버리는 쪽이 오히려 놓아버리면 그 다음이 좀 예. 황방해지는데 지금 안 놓아버리고 계속 끌고 가고 하면 할수록 이준석 전 대표한테 더 힘이 실린다. 네. 그러니까 이거 조금 뭐 크게 본다기보다 여러 각도에서 보면 이런 게 있을까요? 저는 이제 국민의힘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그렇게 한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또 네. 국민의힘이 과거에 있었던 친이 친박 이런 구조는 많이 깨졌다 이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그럼 과거 민주당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을 제가 볼 때는 뭐 비윤 반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. 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조금 뭐 그런 포지션이겠는데 당내 어떤 그 네. 영향력이 큰 것도 아니고 과거 이제 문 대통령 시절에도 민주당을 보면은 저는 비문 반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나? 덜 친문 그쵸. 아닌가? 맞아요. 그리고 비친문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맞아요. 지금 제가 국민의힘을 볼 때도 비윤 반윤이라기보다 비친윤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친윤 그룹에는 안 드는 네. 정도. 비윤핵관, 뭐 네, 반윤핵관.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여기서 더 꼬여버리면은 비친윤, 비윤핵관, 반윤핵관이 그냥 비윤으로 넘어갈 수도. 오늘 굉장히 예리한 부분들 많이 지적해 주시네요. 그러니까 지금은 비윤핵관이고 네. 뭐 비장핵관이고 이거지만 비윤은 아니다.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한 반은 아닌데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 뭐가 좀 부족함이 있고 이렇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, 이야기가 예, 다 많이 예. 하죠. 근데 그걸 이제 본질적으로 대통령 임기 초인데 우리가 여기 대통령한테 이제 뭐 각을 세워가지고 비주를 형성하겠다라는 사람은 저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 말씀을 그러면 다시 좀 제가 해석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윤핵관과 더 거리 둬야 된다. 심하게 말하면 이제는 뭐 끊어야 된다. 이렇게 보세요?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
끊는다라는 게 뭐 어느 정도 의미인지 거리두기죠, 저는 잘 거리두기. 예, 거리두기 예, 같은 거리두기. 걸 하는 게 저는 윈윈 아닌가.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분들한테도 예, 예. 뭔가 이분들이 지금 잡아야 될 컨셉은 예. 희생한다, 빠져준다, 아. 비워준다 이런 컨셉이지 않을까요? 내가 대선에 공 세웠으니 여기를 지킨다가 아니라 네. 공 세웠지만 대통령을 위해 빠진다 이런 느낌이 그렇죠. 본인에게도 좋다. 네. 자,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실 얘기로 넘어갈게요. 지금 대통령실에 눈 뜨면은 짐 싸서 빠지는 사람들이 네네. 나온다. 뭐 하루에 몇 명씩 빠진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. 지금 요 분위기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? 이게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. 제가 우리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실을 이제 4개의 쿼터로 나눠 본다면은 경제, 외교 안보, 정무 홍보, 그다음 총무 인사, 뭐 부속실 이렇게 한 4개 쿼터가 네. 있다. 근데 경제하고 외교 안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뒤에 2군데 쿼터가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. 그럼 지금 정무 홍보 쪽이 이제 수술 네. 받고 있는 거 수술 때 올라가 맞아요. 있는데 근데 이게 집도를 하고 있는 게 4번째 쿼터 총무 인사 이런 쪽인 거잖아요. 그렇죠. 공직기강 뭐 이런 쪽 검찰 출신들이 이제 아하. 여의도 출신들을 이제 수술하고 있는 느낌인 건데 이게 이중적인 게 문제가 있는 쪽들이 이제 수술 때 올라가 있다. 예.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음. 게 있는 것이고 음흠. 비여의도가 여의도를 수술한다.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검핵관이 뭐 용핵관을 수술한다 이런 얘기 그렇죠. 하더라고요. 그런 예. 그 두 성격이 좀 혼재돼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렇게 아직까지 반발이 크지 않은 이유는 예. 이 정무 홍보가 실제로 일을 못했기 워낙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. 바꿔야 된다라는 데 대한 공감대가 있고 그리고 이른바 여의도라는 이제 집단적인 쪽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우리의 여의도의 대표라기보다는 이 윤핵관 그룹의 어떤 파견자들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니야?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반발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예. 근데 이게 지금 기로인 것이 좋은 정치, 더 넓은 정치를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느냐? 아니면 그게 아예 정치의 포지션을 줄여버리는 쪽. 이게 뭐 어공 늘공 하는데 어공 많이 데려다 와봤자 괜히 시끄럽기만 하고 어쩌다 공무원. 뭐 그렇더라. 공무원 출신들, 검찰 출신들, 관료 출신들로 다 틀어쥐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가죠. 저는 그거는 매우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자, 생각해요. 역시 정치권에서 온 사람들이 문제가 많네. 그냥 공무원 하던 사람들, 내가 믿고 맡기던 검찰들 더 들어와. 이렇게 그렇죠. 되면 위험하다. 아주 안 좋죠.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좋은 정치를 해야 하고 넓은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정치를 줄이는 쪽으로 가면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. 지금 검핵관 대 윤핵관, 뭐 여핵관 이 대결 구도로 좀 뭐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진짜로 그게 검핵관이 더 늘어나게 되면 그건 안 된다.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데도 크게 이제 뭐 불만이 팍 터지지는 않는 것들이 문제 있잖아 사실. 누가 손대도 손은 돼야지라는 약간 공감대가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. 약간 쓴소리하는 정치인들이 들어갈 것이냐. 그렇죠. 아니면은 그냥 조용하고 이렇게 뭐 말 잘 듣는 일사불란한 사람들이 채울 것이냐. 전자라고 보시는군요. 조언을 전자가 한다면. 돼야 된다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윤태곤의 판 고맙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잊지 않으셨죠?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